60년 전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던 첫사랑. 세월은 흘러 80대가 된 한 노인은 그녀를 잊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버려진 폐공장에서 발견된 사진 한 장이 다시금 그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이야기는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한 남자의 첫사랑 추적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84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드릴 일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을 다시 만난 이야기를요. 저는 이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부산으로 떠나갔고, 아내는 10여 년 전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하루하루를 밭일로 시작해서 밭일로 끝내고, 저녁에는 옛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를 들으며 소주 한 잔 기울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게 참 이상한 겁니다. 처음엔 견딜 수 없을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마저 습관이 되어버리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혼자구나 하며 시작하고 밤에 잠들 때는 내일도 혼자겠지 하며 눈을 감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나날들 속에서도 가끔, 아주 가끔은 꿈을 꿉니다. 젊은 시절의 꿈을요. 제 집 안방 장롱 맨 아래 서랍, 그 한켠에는 반세기도 더 된 흑백 사진 한 장이 고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내도 몰랐던 비밀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물어보지 않았던 거겠죠.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20살 청년이 되어버립니다. 사진 속에 저는 생전 처음 맞춘 양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단발머리를 깔끔하게 자른 소녀가 해맑게 웃고 있어요. 그 소녀의 이름은 한은실. 제 인생에서 첫 번째이자 마지막 첫사랑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그때의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은실이의 웃음소리, 그녀가 김밥을 싸줄 때의 조심스러운 손짓,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어깨를 살짝 들썩이던 모습까지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그때 그 순간만큼은 어제 일처럼 선명합니다. 그때 저는 읍내 양복점에서 심부름을 하는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일상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바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양복점 근처에 있던 작은 김밥집, 그곳에서 저는 매일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사실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비쌌지만 그곳을 선택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김밥집 주인의 딸 은실이 때문이었습니다. 은실이는 제가 처음 그 김밥집에 갔을 때부터 눈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게 묶은 단발머리, 환한 미소, 그리고 손님들을 대하는 정중한 태도까지. 하지만 저는 한참 동안 그녀와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누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도 있었고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일까봐 걱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김밥 한 줄을 시켜서 먹고 있는데 은실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저기, 이거 많이 남았는데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요. 드실래요? 그녀가 내민 것은 김밥 한 줄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순간 제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녀의 작은 배려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인연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 은실이와 저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김밥집에서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은밀한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은실이가 먼저 말을 꺼낸 날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만난 곳은 마을 뒤편 강가였습니다. 조그마한 툭방에 앉아서 우리는 작은 라디오로 음악을 들었어요. 가끔 나오는 가요에 맞춰 은실이가 작게 콧노래를 부르면 저는 그 소리에 마음이 다 녹아내릴 것 같았습니다. 만섭 씨는 꿈이 뭐예요? 어느 날 은실이가 노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꾸리고 아이들 키우고. 좋은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그때 저는 은실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실이 같은 사람이요. 그 말을 들은 은실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만섭 씨 같은 사람이 좋아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은실이의 손은 정말 작고 따뜻했어요. 그 순간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낮에는 김밥집에서 짧은 인사를, 저녁에는 강가에서 긴 대화를 나누었어요. 은실이는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거나 걱정이 있을 때면 언제나 격려해 주었고, 함께 있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만섭 씨,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 어디서 살고 싶어요? 글쎄요. 너무 번잡하지 않은 곳이면 좋겠어요. 작은 집이라도 상관없고요. 저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꽃밭도 가꾸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는 함께할 미래를 그렸습니다. 소박하지만 행복한 꿈들이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만섭 씨 약속해요. 평생 저만 사랑한다고. 그럼요. 평생 은실이만 사랑할게요. 그때의 약속은 진심이었습니다. 세상에 은실이보다 더 사랑스러운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김밥집에 갔는데 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잠시 외출하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김밥집은 열리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 그 집? 어디 시집 갔다더라. 아니야, 서울로 이사 갔다고 들었는데. 도망간 거 아냐? 빚이 있었다던데. 사람들의 말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은실이를 찾아다녔어요. 우리가 자주 가던 강가, 마을 곳곳을 헤매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은실이는 정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녀가 떠나기 전날까지도 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만났습니다. 그때 은실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지, 지금도 궁금합니다. 그때 제가 더 적극적이었다면, 더 용기가 있었다면 달라졌을까요? 은실이가 사라진 후, 저는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밥맛도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게 아무리 아파도 흘러가더군요. 몇 년 후, 저는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은실이만큼 사랑할 수는 없었지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도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마음 한구석에 다른 사람을 품고 있다는 것을.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평범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은실이와 꿈꿨던 그런 삶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행복해도 아무리 바빠도 가끔은 은실이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나올 때면 문득 그녀가 콧노래를 부르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찾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제게는 가정이 있었고 은실이에게도 새로운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은실이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그때 왜 그렇게 갑자기 떠났을까? 마지막에 무슨 말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가끔 꿈에서 은실이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꿈속의 은실이는 여전히 20살의 모습이었어요. 환하게 웃으며 제게 손을 내미는 모습을. 하지만 깨고 나면 현실의 외로움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 사람도 할머니가 되었겠지. 손자, 손녀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몇 달 전 마을에 큰 소식이 들렸습니다. 옛 양복 공장이 철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일하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추억이 많은 곳이라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공장은 이미 반쯤 허물어져 있었어요. 벽돌이 떨어져 나가고 지붕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런 폐허 같은 모습을 보니 새삼 세월의 무상함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공장 한 구석에서 먼지가 두껍게 쌓인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보니 옛날 서류들과 함께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대부분 낡고 발해서 알아볼 수 없었는데 그중 한 장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중년 여성이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어요. 얼굴이 살짝 옆을 향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뒤쪽에 적힌 글씨를 보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1994년 3월 송죽 보육원 봉사활동 중. 그리고 그 옆에 작게 적힌 이름. 한은실. 이럴 수가. 은실이가 살아있었다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분명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그 옆모습은 분명 은실이었어요. 특히 무언가에 집중할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습관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궁금해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녀는 어떻게 살았을까? 왜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을까?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 집에 돌아온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며 은실이를 찾을 방법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1994년 사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도 더 전 일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보겠다고. 손자에게 전화를 걸어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왜 갑자기? 라며 의아해했지만 제가 간절하다는 걸 알고 열심히 가르쳐 줬습니다. 송죽 보육원을 찾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더니 이미 몇 년 전에 문을 닫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행히 근처에서 옛 보육원 관리를 맡고 있는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혹시 옛 자원봉사자 명단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아, 그런 자료라면 창고에 있을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그분이 가져온 낡은 파일 속에서 자원봉사자 명단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명단에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는 실자원봉사자 마이너스 경기도 남양주시. 주소까지 적혀 있었어요. 물론 오래된 자료라서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남양주로 가겠다고 결심했거든요. 84세의 나이에 혼자 멀리 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기차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마을버스까지. 젊었을 때도 이렇게 멀리 가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은실이를 만나러 가는 길은 전혀 멀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스마트폰의 지도를 보며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 버스 정류장을 놓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었어요. 어르신, 어디 가세요? 혹시 이 주소가 어디인지 아세요? 그렇게 물어물어 찾아간 끝에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의 허름한 1층 집. 대문은 낡았지만 정성껏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당에는 여러 가지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부인이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등은 많이 굽었지만 꽃을 돌보는 손길은 여전히 섬세했어요.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은 다시 20대 청년이 되어 두근거렸습니다. 은실이 맞나?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 노부인이 뒤를 돌아봤어요. 60년이라는 세월이 많은 것을 바꿔놓았지만 그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따뜻하고 환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걸음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녀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다가 점점 놀라는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혹시 만섭이? 그녀가 먼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6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은실이, 정말 은실이구나. 은실이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왔네요. 기다렸어요. 참 오래.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녀도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 기다렸다고? 정말? 네. 언젠가는 찾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마당에 서서 한참을 바라만 봤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아무 말도 필요 없었어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들어와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은실이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그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조금 쉬어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집 안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어요.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함께 찍었던 그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 사진 가지고 계셨군요. 네. 제일 소중한 사진이에요.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저만 그리워한 게 아니었구나. 그녀도 똑같이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차를 마시며 우리는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60년 동안 각자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은실이는 그때 갑자기 떠나야 했던 이유를 털어놨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서울로 급히 올라가야 했던 것.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를 돌보다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된 것. 그때 편지라도 썼어야 했는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아니에요. 이해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저도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던 것, 아내를 먼저 보낸 것, 그리고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는 것. 후회되지 않으세요? 저 때문에. 무슨 말씀이에요? 좋은 분과 좋은 가정 꾸리고 사셨잖아요. 서로를 위로하고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원망이나 후회보다는 고마움이 더 컸어요. 서로를 잊지 않고 기억해줘서,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그날 저는 은실이네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니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은실이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끔 찾아와도 될까요? 그럼요. 언제든지 오세요. 기다릴게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젊지 않으니까 매일 만날 수는 없지만 가끔이라도 서로를 보며 남은 시간을 함께 하자고.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은 은실이네 집에서입니다. 창밖으로는 그녀가 정성껏 가꾼 꽃밭이 보이고 부엌에서는 은실이가 저녁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60년 전 꿈꿨던 평범한 일상이 이제야 현실이 되었네요. 사람들은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해지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함께할 사람의 소중함입니다.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을 누군가와 함께라면 따뜻한 추억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은실이와 저는 이제 매주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그녀를 찾아가고, 때로는 그녀가 저희 마을로 와요. 젊은 시절처럼 강가에 앉아 라디오를 듣기도 하고, 함께 시장을 보러 가기도 합니다. 만섭 씨, 우리 정말 운이 좋죠? 어제 은실이가 말했습니다. 왜요? 이 나이에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그리운 사람을 다시 못 만나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가끔 생각해보면 신기합니다. 만약 그 양복 공장이 철거되지 않았다면? 만약 그 사진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만약 용기를 내서 찾아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영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 있나 봅니다. 6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서라도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것을 보면요.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꾸었던 꿈과는 다르지만 나름대로 소중한 꿈이에요. 작은 텃밭이라도 함께 가꿔보면 어떨까요? 은실이의 제안이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상추도 키우고 고추도 키우고 토마토도 키워보고 싶어요. 예전에 어머니가 키우시던 그 달달한 토마토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작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창한 것은 아니지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또 하나의 꿈은 함께 여행을 해보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마을 밖으로 나가는 것도 큰일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제주도요? 멀지 않나요? 괜찮아요. 비행기 타면 금방이래요. 손자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20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설레고 기대되고 앞으로의 날들이 기다려져요. 지금 제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합니다. 은실이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준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먼저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 한구석에 다른 사람을 품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평생 함께 해준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좋은 자식들을 낳아 기른 것에 대해서도요. 손자에게도 감사합니다. 이 늙은 할아버지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준 덕분에 은실이를 찾을 수 있었거든요. 송죽 보육원 관리인 분께도 감사하고 길을 가르쳐 준 모든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실이에게 감사합니다.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를 기억해주고 기다려준 것에 대해서요. 이 이야기를 혹시나 젊은 분들이 읽게 된다면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후회하지 말고 표현하세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나중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미루지 마세요. 시간은 때로 기회를 주지만 때로는 영영 앗아가기도 하거든요. 저희는 운이 좋아서 다시 만날 수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행운을 갖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60년을 기다린 사랑도 있고 84세에 다시 시작하는 사랑도 있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저희의 사랑은 이제 시작입니다. 60년의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난 사랑이니까 남은 시간은 더욱 소중하게 보낼 거예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은실이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전화 한 통으로도 하루가 환해지고 함께 보내는 시간은 꿈만 같아요. 만섭 씨, 밥 먹어요. 은실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이제 펜을 놓고 그녀에게 가야겠어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겠어요. 60년을 기다린 만큼 이제는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거든요. 세상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언젠가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저희처럼요.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더 재미있는 사연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